요즘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건 뜻밖에도 가장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길이를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시 찾아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한 뒤에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그 자리에 빈 의자만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미용실 간판이 넘쳐나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손님도 북적이던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들부터 예약을 미루게 만든 걸까요? 단골 몇 명의 이탈로 시작된 빈자리는 왜 미용실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단골들마저 돌아선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싸진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는 어느새 2만원, 서울에선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들조차 등을 돌릴 만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 사실보다 머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분명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 머리가 많이 상했다며 클리닉이 붙고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약이 붙고 머리가 길다며 기장 추가가 붙습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계산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18만원. 손님이 당황해 바라보자 직원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추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언제 12만원을 더 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격은 머리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겁니다. 미용료는 2025년 들어 한 해 전보다 물가의 2배 속도로 올랐지만 손님을 더 겁먹게 만든 건 인상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오늘 얼마를 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어요. 결국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러 갈 때마다 4만원, 5만원이 사라지는데 염색약 하나면 집에서 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 딱 한 번만 직접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염색약을 씻어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고 누구의 권유도, 기장 추가도, 계산대 앞에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2달에 한 번으로 미뤘고 앞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고 펌은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커트 가위를 하나 샀고 어쩌다 보니 가족의 머리까지 손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6번 가던 곳을 3번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앞머리가 눈을 찔렀지만 손님은 예약에 붙어 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달력을 확인했고 찍어야 할 사진이 없자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자라면 예약 날짜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결혼식이나 모임처럼 남에게 보여야 할 일이 생겨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는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약을 서두르게 만들던 이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매달 찾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지갑을 여는 곳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고 추가 요금은 불투명했고 손님은 셀프 미용으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약 12만 9천 곳,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한 집 건너 미용실이니 손님이 줄어든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커트비도 비싸지 않은 동네 미용실까지 예약표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에 가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추고 가게까지 이동하고 기다린 뒤 원하는 머리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커트비 2만원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었죠. 예전 같으면 벌써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예약을 한 달씩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에게서조차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손에 머리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내 머리 길이를 외우고 옆머리는 더 짧게, 앞은 너무 치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가족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약 앱을 열어보니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바꿔보고 다른 시간대도 눌러보지만 담당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를 걸면 너무도 익숙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장님은 독립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몇 년 동안 내 머리를 맡아온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결국 다음 예약날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옆머리는 얼마나 뜨는지, 앞머리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뒤통수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만 달라도 다음 예약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간판도 같고 의자도 같고 가격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의자에 앉는 순간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 미용사를 찾아 다시 적응하자니 귀찮았고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망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예약 앱을 닫고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도 별일은 없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사라진 자리에 다음 예약까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별은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예약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손님들이 원장보다 먼저 이름을 찾는 실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간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왔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가장 크게 쌓이는 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를 든 사람은 자신인데 돈은 남의 간판 아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위험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굳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경력 8년차,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차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가게 차리면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는 3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1인 샵을 열었고 첫 달 예약표가 금방 찰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빈칸이 더 많았습니다. 꼭 가겠다던 손님들은 집에서 멀고 주차가 불편하고 생활 동선이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용사를 좋아했지만 그를 위해 매달 다니던 길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할인 문자까지 보냈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월세는 돌아왔고 2년 뒤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손님들이 모두 다른 미용실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손님 중 상당수는 어디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몇 달마다 바뀌고 독립한 원장은 다시 취업하고 손님은 예약을 미루는데도 거리의 미용실 간판은 종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의 1년 생존율은 91.6%.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이 첫 해를 버텼습니다.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는데 가게만 죽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된 겁니다. 대체 빈 미용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미용실이 버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이름이 예약표에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찾던 미용사는 사라졌지만 간판과 거울,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가게는 다음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오래 버텼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손님과 쌓아온 관계도 초기화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손님은 특정 미용사를 기다리기보다 가격과 시간을 보고 가장 편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 하나에도 다음 예약을 쉽게 미뤘습니다. 미용사가 자주 바뀔수록 손님은 덜 묶였고 손님이 덜 묶일수록 미용사는 더 쉽게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미뤄진 예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건너뛰는 일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용사가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와 방부비가 빠지고 나면 하루 종일 예약을 채워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매출에 비해 가져가는 몫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손님은 방문을 줄이고 디자이너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원장은 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쌓였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과 손님이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동네 원장들이 월세 몇백만 원을 걱정하던 시장에 믿기 힘든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8천억 원. 손님이 줄고 빈 의자가 늘어나는 미용 시장에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들어왔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주노 헤어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 수천억 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한 원장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데 같은 시장의 회사에는 8천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장에 돈을 건 걸까요? 블랙스톤이 8천억 원을 건 이유는 유명 미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스템에 돈을 건 겁니다. 동네 미용실은 단골 한 명과 미용사 한 사람의 관계에 매출이 흔들렸지만 거대한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져도 운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저가 미용실도 유명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원장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커트비를 내릴까 고민했지만 1,000원만 내려도 남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자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부터 빠졌어요. 결국 가격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손대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가장 먼저 길어진 건 손님과 손님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손님이 나간 뒤 다음 예약은 오후 3시였습니다. 원장은 이미 닦은 거울을 다시 탔고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주변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택배기사뿐이었어요. 가게는 5시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무너뜨린 건 손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면서 영업시간 한가운데가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원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거울에 붙은 가격표를 떼고 몇 년 동안 손에 익었던 가위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의자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8천억 원도 거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찾아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뒤 손님들은 새로운 단골집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번 미뤄봤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약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익숙한 단골의 이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 사라지고 있던 건 손님 전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미용실 몇 곳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약부터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언제였나요? 예전 같으면 벌써 예약했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용실에 덜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가격표를 본 날이었는지, 담당자가 사라진 날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지갑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제의 신호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건 뜻밖에도 가장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길이를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시 찾아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한 뒤에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그 자리에 빈 의자만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미용실 간판이 넘쳐나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손님도 북적이던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들부터 예약을 미루게 만든 걸까요? 단골 몇 명의 이탈로 시작된 빈자리는 왜 미용실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단골들마저 돌아선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싸진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는 어느새 2만원, 서울에선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들조차 등을 돌릴 만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 사실보다 머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분명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 머리가 많이 상했다며 클리닉이 붙고,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약이 붙고, 머리가 길다며 기장 추가가 붙습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계산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18만원. 손님이 당황해 바라보자 직원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추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언제 12만원을 더 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격은 머리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겁니다. 미용료는 2025년 들어 한 해 전보다 물가의 2배 속도로 올랐지만 손님을 더 겁먹게 만든 건 인상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오늘 얼마를 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어요. 결국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러 갈 때마다 4만원, 5만원이 사라지는데 염색약 하나면 집에서 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 딱 한 번만 직접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염색약을 씻어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고 누구의 권유도, 기장 추가도, 계산대 앞에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2달에 한 번으로 미뤘고, 앞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고, 펌은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커트 가위를 하나 샀고, 어쩌다 보니 가족의 머리까지 손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6번 가던 곳을 3번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앞머리가 눈을 찔렀지만 손님은 예약에 붙어 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달력을 확인했고 찍어야 할 사진이 없자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자라면 예약 날짜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결혼식이나 모임처럼 남에게 보여야 할 일이 생겨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는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약을 서두르게 만들던 이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매달 찾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지갑을 여는 곳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고 추가 요금은 불투명했고 손님은 셀프 미용으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약 12만 9천 곳,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한 집 건너 미용실이니 손님이 줄어든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커트비도 비싸지 않은 동네 미용실까지 예약표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에 가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추고 가게까지 이동하고 기다린 뒤 원하는 머리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커트비 2만원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었죠. 예전 같으면 벌써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예약을 한 달씩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에게서조차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손에 머리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내 머리 길이를 외우고 옆머리는 더 짧게, 앞은 너무 치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가족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약 앱을 열어보니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바꿔보고 다른 시간대도 눌러보지만 담당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를 걸면 너무도 익숙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장님은 독립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몇 년 동안 내 머리를 맡아온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결국 다음 예약날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옆머리는 얼마나 뜨는지, 앞머리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뒤통수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만 달라도 다음 예약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간판도 같고 의자도 같고 가격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의자에 앉는 순간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 미용사를 찾아 다시 적응하자니 귀찮았고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망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예약 앱을 닫고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도 별일은 없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사라진 자리에 다음 예약까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별은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예약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손님들이 원장보다 먼저 이름을 찾는 실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간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왔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가장 크게 쌓이는 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를 든 사람은 자신인데 돈은 남의 간판 아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위험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굳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경력 8년차,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차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가게 차리면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는 3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1인 샵을 열었고 첫 달 예약표가 금방 찰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빈칸이 더 많았습니다. 꼭 가겠다던 손님들은 집에서 멀고 주차가 불편하고 생활 동선이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용사를 좋아했지만 그를 위해 매달 다니던 길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할인 문자까지 보냈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월세는 돌아왔고 2년 뒤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손님들이 모두 다른 미용실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손님 중 상당수는 어디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몇 달마다 바뀌고 독립한 원장은 다시 취업하고 손님은 예약을 미루는데도 거리의 미용실 간판은 종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의 1년 생존율은 91.6%.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이 첫 해를 버텼습니다.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는데 가게만 죽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된 겁니다. 대체 빈 미용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미용실이 버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이름이 예약표에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찾던 미용사는 사라졌지만 간판과 거울,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가게는 다음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오래 버텼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손님과 쌓아온 관계도 초기화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손님은 특정 미용사를 기다리기보다 가격과 시간을 보고 가장 편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 하나에도 다음 예약을 쉽게 미뤘습니다. 미용사가 자주 바뀔수록 손님은 덜 묶였고 손님이 덜 묶일수록 미용사는 더 쉽게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미뤄진 예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건너뛰는 일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용사가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와 방부비가 빠지고 나면 하루 종일 예약을 채워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매출에 비해 가져가는 몫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손님은 방문을 줄이고 디자이너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원장은 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쌓였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과 손님이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동네 원장들이 월세 몇백만 원을 걱정하던 시장에 믿기 힘든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8천억 원. 손님이 줄고 빈 의자가 늘어나는 미용 시장에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들어왔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주노 헤어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 수천억 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한 원장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데 같은 시장의 회사에는 8천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장에 돈을 건 걸까요? 블랙스톤이 8천억 원을 건 이유는 유명 미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스템에 돈을 건 겁니다. 동네 미용실은 단골 한 명과 미용사 한 사람의 관계에 매출이 흔들렸지만 거대한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져도 운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저가 미용실도 유명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원장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커트비를 내릴까 고민했지만 1,000원만 내려도 남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자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부터 빠졌어요. 결국 가격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손대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가장 먼저 길어진 건 손님과 손님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손님이 나간 뒤 다음 예약은 오후 3시였습니다. 원장은 이미 닦은 거울을 다시 탔고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주변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택배기사뿐이었어요. 가게는 5시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무너뜨린 건 손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면서 영업시간 한가운데가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원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거울에 붙은 가격표를 떼고 몇 년 동안 손에 익었던 가위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의자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8천억 원도 거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찾아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뒤 손님들은 새로운 단골집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번 미뤄봤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약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익숙한 단골의 이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 사라지고 있던 건 손님 전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미용실 몇 곳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약부터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언제였나요? 예전 같으면 벌써 예약했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용실에 덜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가격표를 본 날이었는지, 담당자가 사라진 날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지갑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제의 신호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건 뜻밖에도 가장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길이를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시 찾아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한 기회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그 자리에 빈 의자만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미용실 간판이 넘쳐나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손님도 북적이던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들부터 예약을 미루게 만든 걸까요? 단골 몇 명의 이탈로 시작된 빈자리는 왜 미용실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단골들마저 돌아선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싸진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는 어느새 2만원, 서울에선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들조차 등을 돌릴만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 사실보다 머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분명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 머리가 많이 상했다며 클리닉이 붙고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약이 붙고 머리가 길다며 기장 추가가 붙습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계산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18만원. 손님이 당황해 바라보자 직원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추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언제 12만 원을 더 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6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격은 머리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겁니다. 미용료는 2025년 들어 한 해 전보다 물가의 2배 속도로 올랐지만 손님을 더 겁먹게 만든 건 인상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오늘 얼마를 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어요. 결국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러 갈 때마다 4만 원, 5만 원이 사라지는데 염색약 하나면 집에서 5천 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 딱 한 번만 직접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염색약을 씻어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고 누구의 권유도, 기장 추가도, 계산대 앞에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2달에 한 번으로 미뤘고 앞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고 펌은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커트 가위를 하나 샀고 어쩌다 보니 가족의 머리까지 손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6번 가던 곳을 3번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앞머리가 눈을 찔렀지만 손님은 예약에부터 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달력을 확인했고 찍어야 할 사진이 없자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자라면 예약 날짜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결혼식이나 모임처럼 남에게 보여야 할 일이 생겨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는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약을 서두르게 만들던 이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매달 찾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지갑을 여는 곳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고 추가 요금은 불투명했고 손님은 셀프 미용으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약 12만 9천 곳,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한 집 건너 미용실이니 손님이 줄어든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커트비도 비싸지 않은 동네 미용실까지 예약표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에 가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추고 가게까지 이동하고 기다린 뒤 원하는 머리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커트비 2만 원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었죠. 예전 같으면 벌써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예약을 한 달씩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에게서조차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손에 머리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내 머리 길이를 외우고 옆머리는 더 짧게, 앞은 너무 치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가족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약 앱을 열어보니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바꿔보고 다른 시간대도 눌러보지만 담당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를 걸면 너무도 익숙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장님은 독립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몇 년 동안 내 머리를 맡아온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결국 다음 예약날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옆머리는 얼마나 뜨는지, 앞머리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뒤통수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만 달라도 다음 예약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간판도 같고 의자도 같고 가격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의자에 앉는 순간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 미용사를 찾아 다시 적응하자니 귀찮았고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망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예약 앱을 닫고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도 별일은 없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사라진 자리에 다음 예약까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별은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예약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손님들이 원장보다 먼저 이름을 찾는 실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간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왔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가장 크게 쌓이는 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를 든 사람은 자신인데 돈은 남의 간판 아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위험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굳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경력 8년차,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차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가게 차리면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는 3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1인 샵을 열었고 첫 달 예약표가 금방 찰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빈칸이 더 많았습니다. 꼭 가겠다던 손님들은 집에서 멀고 주차가 불편하고 생활 동선이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용사를 좋아했지만 그를 위해 매달 다니던 길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할인 문자까지 보냈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월세는 돌아왔고 2년 뒤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손님들이 모두 다른 미용실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손님 중 상당수는 어디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몇 달마다 바뀌고 독립한 원장은 다시 취업하고 손님은 예약을 미루는데도 거리의 미용실 간판은 종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의 1년 생존율은 91.6%.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이 첫 해를 버텼습니다.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는데 가게만 죽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된 겁니다. 대체 빈 미용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미용실이 버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이름이 예약표에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찾던 미용사는 사라졌지만 간판과 거울,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가게는 다음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오래 버텼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손님과 쌓아온 관계도 초기화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손님은 특정 미용사를 기다리기보다 가격과 시간을 보고 가장 편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 하나에도 다음 예약을 쉽게 미뤘습니다. 미용사가 자주 바뀔수록 손님은 덜 묶였고 손님이 덜 묶일수록 미용사는 더 쉽게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미뤄진 예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건너뛰는 일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용사가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와 방부비가 빠지고 나면 하루 종일 예약을 채워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매출에 비해 가져가는 몫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손님은 방문을 줄이고 디자이너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원장은 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쌓였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과 손님이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동네 원장들이 월세 몇백만 원을 걱정하던 시장에 믿기 힘든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8천억 원. 손님이 줄고 빈 의자가 늘어나는 미용 시장에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들어왔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준호 헤어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 수천억 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한 원장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데 같은 시장의 회사에는 8천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장에 돈을 건 걸까요? 블랙스톤이 8천억 원을 건 이유는 유명 미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스템에 돈을 건 겁니다. 동네 미용실은 단골 한 명과 미용사 한 사람의 관계에 매출이 흔들렸지만 거대한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져도 운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저가 미용실도 유명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원장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커트비를 내릴까 고민했지만 1,000원만 내려도 남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자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부터 빠졌어요.
결국 가격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손대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가장 먼저 길어진 건 손님과 손님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손님이 나간 뒤 다음 예약은 오후 3시였습니다. 원장은 이미 닦은 거울을 다시 탔고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주변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택배기사뿐이었어요. 가게는 5시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무너뜨린 건 손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면서 영업시간 한가운데가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원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거울에 붙은 가격표를 떼고 몇 년 동안 손에 익었던 가위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의자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8천억 원도 거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찾아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뒤 손님들은 새로운 단골집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번 미뤄봤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약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익숙한 단골의 이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 사라지고 있던 건 손님 전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미용실 몇 곳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약부터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언제였나요? 예전 같으면 벌써 예약했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용실에 덜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가격표를 본 날이었는지, 담당자가 사라진 날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지갑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제의 신호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건 뜻밖에도 가장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길이를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시 찾아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한 기회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그 자리에 빈 의자만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미용실 간판이 넘쳐나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손님도 북적이던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들부터 예약을 미루게 만든 걸까요? 단골 몇 명의 이탈로 시작된 빈자리는 왜 미용실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단골들마저 돌아선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싸진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는 어느새 2만원, 서울에선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들조차 등을 돌릴 만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 사실보다 머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분명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 머리가 많이 상했다며 클리닉이 붙고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약이 붙고 머리가 길다며 기장 추가가 붙습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계산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18만원. 손님이 당황해 바라보자 직원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추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언제 12만원을 더 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격은 머리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겁니다. 미용료는 2025년 들어 한 해 전보다 물가의 2배 속도로 올랐지만 손님을 더 겁먹게 만든 건 인상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오늘 얼마를 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어요. 결국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러 갈 때마다 4만원, 5만원이 사라지는데 염색약 하나면 집에서 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 딱 한 번만 직접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염색약을 씻어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고 누구의 권유도, 기장 추가도, 계산대 앞에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2달에 한 번으로 미뤘고, 앞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고, 펌은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커트 가위를 하나 샀고, 어쩌다 보니 가족의 머리까지 손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6번 가던 곳을 3번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앞머리가 눈을 찔렀지만 손님은 예약 앱부터 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달력을 확인했고 찍어야 할 사진이 없자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자라면 예약 날짜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결혼식이나 모임처럼 남에게 보여야 할 일이 생겨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는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약을 서두르게 만들던 이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매달 찾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지갑을 여는 곳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고 추가 요금은 불투명했고 손님은 셀프 미용으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약 12만 9천 곳,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한 집 건너 미용실이니 손님이 줄어든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커트비도 비싸지 않은 동네 미용실까지 예약표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에 가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추고 가게까지 이동하고 기다린 뒤 원하는 머리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커트비 2만 원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었죠. 예전 같으면 벌써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예약을 한 달씩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에게서조차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손에 머리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내 머리 길이를 외우고 옆머리는 더 짧게, 앞은 너무 치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가족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약 앱을 열어보니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바꿔보고 다른 시간대도 눌러보지만 담당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를 걸면 너무도 익숙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장님은 독립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몇 년 동안 내 머리를 맡아온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결국 다음 예약날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옆머리는 얼마나 뜨는지, 앞머리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뒤통수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만 달라도 다음 예약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간판도 같고 의자도 같고 가격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의자에 앉는 순간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 미용사를 찾아 다시 적응하자니 귀찮았고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망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예약 앱을 닫고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도 별일은 없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사라진 자리에 다음 예약까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별은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예약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손님들이 원장보다 먼저 이름을 찾는 실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간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왔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가장 크게 쌓이는 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를 든 사람은 자신인데 돈은 남의 간판 아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위험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굳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경력 8년차,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차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가게 차리면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는 3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1인 샵을 열었고 첫 달 예약표가 금방 찰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빈칸이 더 많았습니다. 꼭 가겠다던 손님들은 집에서 멀고 주차가 불편하고 생활 동선이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용사를 좋아했지만
그를 위해 매달 다니던 길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할인 문자까지 보냈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월세는 돌아왔고 2년 뒤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손님들이 모두 다른 미용실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손님 중 상당수는 어디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몇 달마다 바뀌고 독립한 원장은 다시 취업하고 손님은 예약을 미루는데도 거리의 미용실 간판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의 1년 생존율은 91.6%.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이 첫 해를 버텼습니다.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는데 가게만 죽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된 겁니다. 대체 빈 미용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미용실이 버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이름이 예약표에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찾던 미용사는 사라졌지만 간판과 거울,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가게는 다음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오래 버텼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손님과 쌓아온 관계도 초기화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손님은 특정 미용사를 기다리기보다 가격과 시간을 보고 가장 편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 하나에도 다음 예약을 쉽게 미뤘습니다. 미용사가 자주 바뀔수록 손님은 덜 묶였고 손님이 덜 묶일수록 미용사는 더 쉽게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미뤄진 예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건너뛰는 일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용사가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와 광고비가 빠지고 나면 하루 종일 예약을 채워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매출에 비해 가져가는 몫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손님은 방문을 줄이고 디자이너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원장은 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쌓였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과 손님이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동네 원장들이 월세 몇백만 원을 걱정하던 시장에 믿기 힘든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8천억 원. 손님이 줄고 빈 의자가 늘어나는 미용 시장에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들어왔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주노 헤어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 수천억 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한 원장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데 같은 시장의 회사에는 8천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장에 돈을 건 걸까요? 블랙스톤이 8천억 원을 건 이유는 유명 미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스템에 돈을 건 겁니다. 동네 미용실은 단골 한 명과 미용사 한 사람의 관계에 매출이 흔들렸지만 거대한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져도 운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저가 미용실도 유명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원장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커트비를 내릴까 고민했지만 1,000원만 내려도 남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자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부터 빠졌어요. 결국 가격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손대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가장 먼저 길어진 건 손님과 손님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손님이 나간 뒤 다음 예약은 오후 3시였습니다. 원장은 이미 닦은 거울을 다시 탔고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주변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택배기사뿐이었어요. 가게는 5시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무너뜨린 건 손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면서 영업시간 한가운데가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원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거울에 붙은 가격표를 떼고 몇 년 동안 손에 익었던 가위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의자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8천억 원도 거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찾아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뒤 손님들은 새로운 단골집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번 미뤄봤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약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익숙한 단골의 이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 사라지고 있던 건 손님 전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미용실 몇 곳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약부터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언제였나요? 예전 같으면 벌써 예약했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용실에 덜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가격표를 본 날이었는지, 담당자가 사라진 날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지갑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제의 신호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건 뜻밖에도 가장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길이를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시 찾아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한 뒤에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그 자리에 빈 의자만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미용실 간판이 넘쳐나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손님도 북적이던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들부터 예약을 미루게 만든 걸까요? 단골 몇 명의 이탈로 시작된 빈자리는 왜 미용실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단골들마저 돌아선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싸진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는 어느새 2만원, 서울에선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들조차 등을 돌릴 만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 사실보다 머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분명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 머리가 많이 상했다며 클리닉이 붙고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약이 붙고 머리가 길다며 기장 추가가 붙습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계산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18만원. 손님이 당황해 바라보자 직원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추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언제 12만원을 더 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격은 머리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겁니다. 미용료는 2025년 들어 한 해 전보다 물가의 2배 속도로 올랐지만 손님을 더 겁먹게 만든 건 인상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오늘 얼마를 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어요. 결국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러 갈 때마다 4만원, 5만원이 사라지는데 염색약 하나면 집에서 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 딱 한 번만 직접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염색약을 씻어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고 누구의 권유도, 기장 추가도, 계산대 앞에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2달에 한 번으로 미뤘고 앞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고 펌은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커트 가위를 하나 샀고 어쩌다 보니 가족의 머리까지 손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6번 가던 곳을 3번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앞머리가 눈을 찔렀지만 손님은 예약에 붙어 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달력을 확인했고 찍어야 할 사진이 없자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자라면 예약 날짜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결혼식이나 모임처럼 남에게 보여야 할 일이 생겨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는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약을 서두르게 만들던 이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매달 찾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지갑을 여는 곳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고 추가 요금은 불투명했고 손님은 셀프 미용으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약 12만 9천 곳,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한 집 건너 미용실이니 손님이 줄어든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커트비도 비싸지 않은 동네 미용실까지 예약표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에 가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추고 가게까지 이동하고 기다린 뒤 원하는 머리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커트비 2만 원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었죠. 예전 같으면 벌써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예약을 한 달씩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에게서조차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손에 머리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내 머리 길이를 외우고 옆머리는 더 짧게, 앞은 너무 치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가족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약 앱을 열어보니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바꿔보고 다른 시간대도 눌러보지만 담당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를 걸면 너무도 익숙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장님은 독립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몇 년 동안 내 머리를 맡아온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결국 다음 예약날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옆머리는 얼마나 뜨는지, 앞머리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뒤통수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만 달라도 다음 예약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간판도 같고 의자도 같고 가격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의자에 앉는 순간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 미용사를 찾아 다시 적응하자니 귀찮았고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망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예약 앱을 닫고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도 별일은 없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사라진 자리에 다음 예약까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별은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예약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손님들이 원장보다 먼저 이름을 찾는 실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간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왔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가장 크게 쌓이는 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를 든 사람은 자신인데 돈은 남의 간판 아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위험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굳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경력 8년차,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차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가게 차리면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는 3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1인 샵을 열었고 첫 달 예약표가 금방 찰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빈칸이 더 많았습니다. 꼭 가겠다던 손님들은 집에서 멀고 주차가 불편하고 생활 동선이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용사를 좋아했지만 그를 위해 매달 다니던 길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할인 문자까지 보냈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월세는 돌아왔고 2년 뒤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손님들이 모두 다른 미용실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손님 중 상당수는 어디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몇 달마다 바뀌고 독립한 원장은 다시 취업하고 손님은 예약을 미루는데도 거리의 미용실 간판은 종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의 1년 생존율은 91.6%.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이 첫 해를 버텼습니다.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는데 가게만 죽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된 겁니다.
대체 빈 미용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미용실이 버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이름이 예약표에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찾던 미용사는 사라졌지만 간판과 거울,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가게는 다음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오래 버텼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손님과 쌓아온 관계도 초기화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손님은 특정 미용사를 기다리기보다 가격과 시간을 보고 가장 편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 하나에도 다음 예약을 쉽게 미뤘습니다. 미용사가 자주 바뀔수록 손님은 덜 묶였고 손님이 덜 묶일수록 미용사는 더 쉽게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미뤄진 예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건너뛰는 일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용사가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와 방부비가 빠지고 나면 하루 종일 예약을 채워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매출에 비해 가져가는 몫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손님은 방문을 줄이고 디자이너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원장은 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쌓였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과 손님이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동네 원장들이 월세 몇백만 원을 걱정하던 시장에 믿기 힘든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8천억 원. 손님이 줄고 빈 의자가 늘어나는 미용 시장에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들어왔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주노 헤어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 수천억 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한 원장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데 같은 시장의 회사에는 8천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장에 돈을 건 걸까요? 블랙스톤이 8천억 원을 건 이유는 유명 미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스템에 돈을 건 겁니다. 동네 미용실은 단골 한 명과 미용사 한 사람의 관계에 매출이 흔들렸지만 거대한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져도 운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저가 미용실도 유명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원장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커트비를 내릴까 고민했지만 1,000원만 내려도 남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자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부터 빠졌어요. 결국 가격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손대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가장 먼저 길어진 건 손님과 손님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손님이 나간 뒤 다음 예약은 오후 3시였습니다. 원장은 이미 닦은 거울을 다시 탔고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주변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택배기사뿐이었어요. 가게는 5시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무너뜨린 건 손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면서 영업시간 한가운데가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원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거울에 붙은 가격표를 떼고 몇 년 동안 손에 익었던 가위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의자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8천억 원도 거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찾아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뒤 손님들은 새로운 단골집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번 미뤄봤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약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익숙한 단골의 이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 사라지고 있던 건 손님 전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미용실 몇 곳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약부터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언제였나요? 예전 같으면 벌써 예약했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용실에 덜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가격표를 본 날이었는지, 담당자가 사라진 날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지갑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제의 신호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건 뜻밖에도 가장 오래된 단골들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길이를 알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가격이 조금 올라도 다시 찾아왔고 다른 동네로 이사한 기회도 일부러 들렀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그 자리에 빈 의자만 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미용실 간판이 넘쳐나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기다리는 손님도 북적이던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들부터 예약을 미루게 만든 걸까요? 단골 몇 명의 이탈로 시작된 빈자리는 왜 미용실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오래된 단골들마저 돌아선 이후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비싸진 가격표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는 어느새 2만원, 서울에선 2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골들조차 등을 돌릴만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오른 사실보다 머리가 끝날 때까지 최종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화면에는 분명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자 머리가 많이 상했다며 클리닉이 붙고, 색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더 비싼 약이 붙고, 머리가 길다며 기장 추가가 붙습니다. 싫으면 거절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미 가운을 입었고 머리는 젖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계산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은 18만원. 손님이 당황해 바라보자 직원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추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언제 12만원을 더 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6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격은 머리가 끝난 뒤에야 공개된 겁니다. 미용료는 2025년 들어 한 해 전보다 물가의 2배 속도로 올랐지만 손님을 더 겁먹게 만든 건 인상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오늘 얼마를 내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공포였어요. 결국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몇 가닥을 가리러 갈 때마다 4만원, 5만원이 사라지는데 염색약 하나면 집에서 5,000원으로 끝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였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 딱 한 번만 직접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염색약을 씻어낸 순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왔고 누구의 권유도, 기장 추가도, 계산대 앞에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염색을 2달에 한 번으로 미뤘고, 앞머리는 집에서 직접 잘랐고, 펌은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커트 가위를 하나 샀고, 어쩌다 보니 가족의 머리까지 손보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다른 곳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에 6번 가던 곳을 3번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거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흰머리가 올라오고 앞머리가 눈을 찔렀지만 손님은 예약에 붙어 켜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나 달력을 확인했고 찍어야 할 사진이 없자 거울을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자라면 예약 날짜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결혼식이나 모임처럼 남에게 보여야 할 일이 생겨야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는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만 예약을 서두르게 만들던 이유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새 매달 찾아가는 생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지갑을 여는 곳으로 밀려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고 추가 요금은 불투명했고 손님은 셀프 미용으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미용실과 이발소는 약 12만 9천 곳,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아요. 한 집 건너 미용실이니 손님이 줄어든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커트비도 비싸지 않은 동네 미용실까지 예약표가 똑같이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미용실에 가는 일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추고 가게까지 이동하고 기다린 뒤 원하는 머리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커트비 2만 원보다 더 큰 비용은 따로 있었죠. 예전 같으면 벌써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예약을 한 달씩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충성스러웠던 단골에게서조차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손에 머리를 맡겼다고 해봅시다. 내 머리 길이를 외우고 옆머리는 더 짧게, 앞은 너무 치지 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로 상담이 끝났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에는 가족 이야기와 회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약 앱을 열어보니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를 바꿔보고 다른 시간대도 눌러보지만 담당자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미용실에 전화를 걸면 너무도 익숙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실장님은 독립하셨어요. 다른 선생님으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몇 년 동안 내 머리를 맡아온 사람은 그렇게 한마디로 사라집니다. 결국 다음 예약날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옆머리는 얼마나 뜨는지, 앞머리는 어디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뒤통수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만 달라도 다음 예약 버튼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간판도 같고 의자도 같고 가격표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의자에 앉는 순간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 미용사를 찾아 다시 적응하자니 귀찮았고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망칠까봐 불안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예약 앱을 닫고 한 달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도 별일은 없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사라진 자리에 다음 예약까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을 떠나게 만든 그 이별은 왜 계속 반복됐을까요? 예약이 가장 먼저 마감되고 손님들이 원장보다 먼저 이름을 찾는 실장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간판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왔지만 손님이 늘어날수록 가장 크게 쌓이는 건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가게의 매출이었어요. 하루 종일 가위를 든 사람은 자신인데 돈은 남의 간판 아래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머릿속에 위험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손님들이 정말 나를 따라온다면 굳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경력 8년차, 자기 이름으로 예약이 차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가게 차리면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는 3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1인 샵을 열었고 첫 달 예약표가 금방 찰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빈칸이 더 많았습니다. 꼭 가겠다던 손님들은 집에서 멀고 주차가 불편하고 생활 동선이 맞지 않는다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그 미용사를 좋아했지만 그를 위해 매달 다니던 길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는 결국 할인 문자까지 보냈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에도 월세는 돌아왔고 2년 뒤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손님들이 모두 다른 미용실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진 손님 중 상당수는 어디에서도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몇 달마다 바뀌고 독립한 원장은 다시 취업하고 손님은 예약을 미루는데도 거리의 미용실 간판은 종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의 1년 생존율은 91.6%. 10곳이 문을 열면 9곳 이상이 첫 해를 버텼습니다. 손님도 사라지고 사람도 떠나는데 가게만 죽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된 겁니다. 대체 빈 미용실은 무엇을 먹고 살아남고 있었을까요? 미용실이 버티는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디자이너가 떠나면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고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이름이 예약표에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찾던 미용사는 사라졌지만 간판과 거울, 계산대는 그대로였고 가게는 다음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말이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오래 버텼다는 뜻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손님과 쌓아온 관계도 초기화됐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손님은 특정 미용사를 기다리기보다 가격과 시간을 보고 가장 편한 곳을 고르기 시작했고 작은 실망 하나에도 다음 예약을 쉽게 미뤘습니다.
미용사가 자주 바뀔수록 손님은 덜 묶였고 손님이 덜 묶일수록 미용사는 더 쉽게 떠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미뤄진 예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건너뛰는 일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용사가 더 여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낸 돈은 그대로 디자이너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와 방부비가 빠지고 나면 하루 종일 예약을 채워도 기대만큼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지만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매출에 비해 가져가는 몫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손님은 방문을 줄이고 디자이너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고 원장은 빈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 쌓였지만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사람과 손님이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동네 원장들이 월세 몇백만 원을 걱정하던 시장에 믿기 힘든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8천억 원. 손님이 줄고 빈 의자가 늘어나는 미용 시장에 세계적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들어왔고 국내 프리미엄 브랜드 준호 헤어의 가치는 약 8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데 누군가는 같은 시장에 수천억 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한 원장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데 같은 시장의 회사에는 8천억 원이 매겨졌습니다. 거대한 자본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시장에 돈을 건 걸까요? 블랙스톤이 8천억 원을 건 이유는 유명 미용사 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교육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시스템에 돈을 건 겁니다. 동네 미용실은 단골 한 명과 미용사 한 사람의 관계에 매출이 흔들렸지만 거대한 브랜드는 특정한 사람이 사라져도 운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가장 먼저 짓눌린 건 저가 미용실도 유명 브랜드도 아닌 평범한 동네 가게였습니다. 원장은 손님을 붙잡으려고 커트비를 내릴까 고민했지만 1,000원만 내려도 남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올리자 예약표에서 익숙한 이름부터 빠졌어요. 결국 가격표 앞에서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손대지 못한 채 버티는 동안 가장 먼저 길어진 건 손님과 손님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첫 손님이 나간 뒤 다음 예약은 오후 3시였습니다. 원장은 이미 닦은 거울을 다시 탔고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주변을 괜히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택배기사뿐이었어요. 가게는 5시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미용실을 무너뜨린 건 손님이 어느 날 한꺼번에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예약을 조금씩 미루면서 영업시간 한가운데가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느 날 원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거울에 붙은 가격표를 떼고 몇 년 동안 손에 익었던 가위를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자 하루 종일 비어있던 의자만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8천억 원도 거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찾아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뒤 손님들은 새로운 단골집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번 미뤄봤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약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익숙한 단골의 이름이었지만 그 뒤를 따라 사라지고 있던 건 손님 전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미용실 몇 곳이 아니라 머리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예약부터 하던 우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언제였나요? 예전 같으면 벌써 예약했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견딜만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용실에 덜 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가격표를 본 날이었는지, 담당자가 사라진 날이었는지, 아니면 한 번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지갑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제의 신호를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유를 찾아오겠습니다.